주술회전 196화 타이틀은 사쿠라즈마 콜로니 U, 마키와 노리토시 vs 나오야의 싸움에 난입한 다이도와 미오. 마키가 다이도에게 마이소드를 넘기자 그는 압도적인 살상 능력을 발현하며 나오야를 일도양단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마키의 등 뒤로 미오가 도효를 만들어내는데요. 미오의 영역은 그가 스모를 하기 위해서만 기능하는 특수한 영역으로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제거한 결계입니다. 순수한 스모 승부를 하기 위해 영역 내에서 술식의 사용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신 미오와 미오의 초대를 받은 사람 양쪽이 승낙해야만 영역이 완성되는 조건부 영역입니다. 마키가 초대에 응하며 조건을 만족하자 결계가 구축되고 두 사람은 스모를 시작합니다. 스모의 규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바닥 외 몸의 일부가 모래에 닿으면 패배, 도효 바깥의 모래에 닿아도 패배입니다. 처녀 주박으로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갖춘 마키지만 미오의 기술로 순식간에 쓰러지고 스모를 통해 마키의 마음을 느낀 미오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묻습니다. 다이도가 한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털어놓는 마키, 술식 지상주의 제닌가에서 태어난 술식이 없는 여자, 일반인 수준의 주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잡일이나 하던 마키에게는 타인에게 기댄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다고 하며 아마 고민 상담이라는 행위가 그녀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고조와 쿠사카베는 이렇게라도 등장해줘서 반가웠는데요. 얼굴 밑에 조그맣게 바보라고 쓰여 있어서 웃었습니다. 고조의 경우 물론 체술도 뛰어나지만 어느 쪽이냐 하면 술식의 스페셜리스트, 쿠사카베는 술식 없이 1급이 되었기 때문에 검술과 체술이 뛰어난 것은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력 조작을 통한 강화와 방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키가 가진 것은 두 가지, 피지컬 기프티드라 불리는 신체, 그리고 마이소드.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나오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등장한 것이 스모의 스페셜리스트와 검술의 스페셜리스트. 먼저 다이도는 비술사이고 미오는 술사지만 스모를 할 때는 순수하게 피지컬 승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술이 아닌 무의 경지에 이른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키의 상담에 응한 미오는 스모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도효의 박. 도효 안의 인간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도효의 밖을 알아야 하지만 다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맞부딪히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빛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소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대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무라이가 말한 것은 바로 그것, 즉 자유. 저는 갑자기 미오에게서 토도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토도가 이타도리에게 흑섬을 가르칠 때 우리는 전신전령으로 세계에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이건 역시 자유를 연상시킵니다. 또한 이타도리가 흑섬을 발동하기 위해 초집중하는 장면은 베가본드 오마주로 유명한데요. 베가본드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거모 미야모토 무사시가 천하 무쌍을 목표로 하는 이야기로 그의 저서 오륜서에는 무도의 극기로 무념무상이 등장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신체가 움직여 자발적인 힘에 맡기는 것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것은 브루스리의 유명한 대사 생각하지 마, 느껴라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아마 달인의 생각은 대체로 비슷한가 봅니다. 자유라는 말과 함께 마키는 뭔가 해방된 모습을 보이며 미오를 쓰러뜨리고 결계가 붕괴, 두 번째 각성을 하며 196화는 종료됩니다. 시부야 사병과 제닌과 괴멸을 거치며 계속 냉혹하고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던 마키가 이번 화에서는 평범한 고등학생의 얼굴을 여러 번 보여줬는데 웃는 얼굴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기 때문에 놀라우면서 기뻤습니다. 절호조라고 말하며 웃는 마키 옆에는 상쾌한 마키라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번 화를 보고 작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5권 시점에서 마키의 첫 번째, 두 번째 각성을 전부 계획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술회전 5권에서 마키와 마이의 과거 에피소드, 마이가 마키에게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단행본이 발매되면서 한자가 수정되었습니다. 점프 연재 당시 쓰인 한자는 손에 쥔 것을 손에서 떼어 놓는다는 의미가 강하고 단행본에서 수정된 한자는 손에 쥔 것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강해서 바로 이번 화에서 미오가 말한 자유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마키의 배경으로 등장한 기러기는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주술회전 17권 제닌가 에피소드의 제목은 갈대를 물다. 이것은 갈대를 문 기러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러기가 먼 바다를 건너기 전 해상에서 쉬기 위한 마른 갈대를 준비하고 이것을 입에 물고 떠난다는 전설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준비가 다 되어 빈틈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이가 마지막으로 마키에게 준 것은 마른 갈대였고 이것이 현실에서는 칼이 되었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기러기는 마키의 각성을 암시합니다.
또한 저는 미호의 대사를 보고 후식으로 토우지가 떠올랐는데요. 토우지는 완전히 주력으로부터 탈각한 존재, 주박의 힘으로 인과의 밖으로 나온 인간, 토우지의 개입으로 텐겐, 성장체, 육안의 인과조차 파괴되었습니다. 마키가 자유를 얻은 것으로 얽매여 있던 저주에서조차 해방되었다면 토우지와 마찬가지로 인과의 밖으로 나온 인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술의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지난화에서 다이도가 마이소드로 검은 참격을 날렸는데 그 위력은 지면의 안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야모토 무사시는 400년 전 거모인데요.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400년 전은 강한 술사가 많았던 시대죠. 개개 선생이 혹시 무사시를 모델로 다이도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오이 초밥을 갑바 마키라고 하는데 이번에 등으로 말하는 미호가 너무 듬직해 보인 데다 마키의 좋은 표정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애정을 담아 두 사람을 갑바 마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